북한은 그동안의 각종 회담에서 원칙 없이 억지를 부리고 예측 불허와 막무가내식 언행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이자 불신의 대명사와 같은 나라였고, 모든 권력이 포악한 김정은 위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지난 93년 NPT 탈퇴 이후에 줄곧 합의해서 선물은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는 파기하는 형태를 반복했던 북한인데,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이유는 과거보다 더욱 제멋대로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예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에 바빴습니다. 또 다수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과잉 보도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평화 무드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 만큼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를 알려왔습니다. 통일부 장관, 북한의 회담 취소 이유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정부는 이번 상황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대비책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 일단은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밝힌 사유는 한미 합동 공중 훈련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까지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북한과 미국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 다 아는 내용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구체적인 어떤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꼭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4월부터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국민 앞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이미 5월 11일부터 진행했는데,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16일 새벽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대폭 양보하도록 중재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못된 버릇인 벼랑끝 전술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북한과 상호 협의를 마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안이한 자세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외교에서도 그렇지만 남북 문제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았어요. 지금 이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과 관련한 진행상을 보면은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측에도 뭐라고 장담했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전승국이 일방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북한은 핵 보유를 했는데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사전 조율 실패로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미북 간의 거친 말과 또 과거처럼 핵 단추 설전까지 오갔던 작년 11월, 12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중재자, 중매쟁이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해지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께 호도했던 장밋빛 환상을 실현하려면은 미국의 양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측에서 완전한 비핵화라 하는 그 대외적인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사이에서 의견 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북한이 직접 그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도 그 한미 정상회담을 특별히 그 계기로 삼아서 미국과 조율을 해나간다. 그래서 남북에서 이뤄낸 그 비핵화 공약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해낸다 하는 그런 한미 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꼭 결과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6월 11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원칙 합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ICBM 폐기 정도 합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은 실무급 회담으로 넘기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 지원을 받아야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겠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부기게 되면 또다시 최고의 긴장관계가 다시 연출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으로 경제 지원과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이 집행되지 않는 한 ICBM이나 핵무기를 순순히 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국민 정서는 현재 북핵 폐기 전에는 절대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큰 성과 없이 지리한 밀당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좋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또 남북한 간의 채널을 통해서도 중재자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개념들은 저희가 나눠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하고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협상 의제로 절대로 거론되어서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미 동맹 문제 관련해서 아까 외교장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북한 간에 논의될 사안이나 또 북미 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끝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1992년도에 합의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 이후에
94년도 미국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 뒤에 또 9.19 공동성명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저희가 한반도의 어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초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